이 사연은 서울 강남의 한 룸살롱에서 일했던 21살 민지라는 젊은 여성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엄마, 제가 꼭 치료비 마련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2024년 11월 서울 대병원 병실에서 민지는 뼈만 남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간암 3기. 의사는 표적 항암제를 쓰면 희망이 있다고 했지만 한 달 치료비가 80만 원이었죠. 보험도 안 되는 신약이었습니다. 민지의 아버지는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가 식당 일로 민지를 대학까지 보냈는데 이제는 민지가 어머니를 살려야 할 차례였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대학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죠. 언니, 그때 말했던 그 일, 정말 하루에 30만 원씩 벌 수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선배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남 룸살롱이야. 예쁘지 않아도 돼. 그냥 손님들 비위 잘 맞추면 되는 거야. 일주일 후 민지는 떨리는 다리로 강남역 뒷골목을 걸었습니다. 더 팰리스라는 황금색 간판이 보였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마치 지옥으로 가는 길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떠올리며 문을 밀었죠. 어머, 이게 신입이야? 실장님, 이번엔 좀 별로네요? 화려한 드레스의 여자들이 민지를 훑어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실장이라 불리는 40대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민지에게 다가왔죠. 넌 얼굴이 그래서 팁은 기대하지 마. 기본급 하루 15만 원, 술 팔면 인센티브. 최고급 양주 한 병에 160만 원인데 한 병 팔면 40만 원 줄게. 알았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날들이 시작되었죠. 첫 손님은 민지의 얼굴을 보자마자 실장을 불렀습니다. 야, 장난해? 딴애로 바꿔. 민지는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두 번째 손님은 민지가 따라준 술을 한 모금 마시고는 맛도 없네. 넌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냐? 라고 비웃었죠. 선배들의 괴롭힘은 더 심했습니다. 얘 때문에 우리 가게 수준 떨어진다니까요. 실장님, 이런 애는 왜 뽑으신 거예요? 유리라는 선배가 대놓고 말했죠. 민지가 화장실에 가면 화장품을 숨기고 드레스룸에서는 민지의 옷을 일부러 더럽혔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꼭 민지를 울렸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지의 실적표는 텅 비어 있었죠. 단 한 병의 술도 팔지 못했습니다. 실장이 민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민지야, 한 달 더 줄게. 다음 달까지 최고급 양주 10병 못 팔면 넌 해고야. 10병이면 1,600만 원어치인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실장의 비웃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지는 그날 밤 병원에 들렀죠. 어머니는 잠들어 있었고 링거 봉투만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의사가 지나가며 말했죠. 따님이시죠? 다음 달까지는 치료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민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떻게든 해낼 거예요. 엄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12월이 되자 강남의 밤거리는 더욱 화려해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반짝이는 거리와 달리 민지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갔죠. 매일 밤 룸살롱에 출근하지만 손님들은 민지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실장님, 오늘 그 회장님 오신대요. 돈 좀 쓰는 손님이니까 신임 말고 유리 언니한테 맡기세요. 선배들의 대화를 엿들으며 민지는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한 할아버지가 들어왔죠.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는 낡은 회색 점퍼에 구겨진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 또 오셨네. 상거지 할아버지가. 유리가 비웃으며 말했죠. 저 할아버지 맨날 와서 제일 싼 차만 마시고 가.
팁도 안 주고. 야, 신입, 너 나가서 상대해. 민지가 할아버지에게 다가가자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아가씨는 처음 보네. 새로 왔어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따랐죠. 네, 한 달 됐어요. 뭐 드실까요? 그냥 따뜻한 차만 한 잔. 할아버지의 주문에 선배들이 킥킥거렸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정성스럽게 차를 우려 가져다 드렸죠. 차 맛있게 드세요. 밖이 많이 춥죠? 할아버지는 놀란 듯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아가씨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네. 나 같은 늙은이한테 이렇게 친절한 사람은 처음이야.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찾아왔고 항상 민지를 지명했습니다. 선배들은 민지를 더욱 비웃었죠. 상거지 전담이야? 그래서 실적이 지로구나. 하지만 민지는 할아버지와의 시간이 싫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우리 어머니가 아프셔서요. 치료비가 필요한데. 민지가 눈물을 글썽이자 할아버지는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힘들겠구나. 나도 3년 전에 아내를 암으로 보냈어. 그 심정 알아. 12월 20일 마감까지 열흘 남았습니다. 민지의 실적표는 여전히 비어 있었죠. 실장이 지나가며 비웃었습니다. 민지야, 짐 싸둬. 열흘 뒤엔 여기 없을 테니까. 그날 밤 민지는 화장실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치료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때 할아버지가 룸살롱에 들어왔습니다. 민지 양 있나요? 민지는 눈물을 닦고 나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할아버지는 민지의 부순 눈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죠.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민지가 억지로 웃자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 알아요. 여기 일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 근데 민지 양은 왜 이런 곳에서 일해요? 대학생이라고 했잖아요. 민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간암 3기예요. 표적 항암제를 쓰면 살 수 있대요. 한 달에 80만 원인데 저는 한 푼도 못 벌었어요. 이제 열흘 뒤면 해고해요. 어머니 치료비를 어떻게? 할아버지는 조용히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울지 마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따뜻한 손길에 민지는 더욱 서럽게 울었죠. 선배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상거지 할아버지한테 뭘 바라는 거야? 차나 마시고 가는 주제에.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빛이 있었습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거리는 캐럴과 웃음소리로 가득했지만 민지는 병원에서 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죠. 어머니는 점점 야위어 가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엄마 때문에 고생하지 마. 이제 그만해도 돼. 어머니의 약한 목소리에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엄마는 꼭 나을 거예요. 제가 돈 벌어 올게요. 그날 밤 민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룸살롱에 출근했습니다. 마감까지 닷새 남았죠. 실장이 민지를 보며 코웃음 쳤습니다. 아직도 포기 안 했어? 대단하네. 룸 안은 크리스마스 파티로 시끌벅적했습니다. 부자 손님들이 샴페인을 터뜨리며 돈을 물쓰듯 썼죠. 하지만 아무도 민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구석에 앉아 멍하니 있었죠. 밤 11시 할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같은 낡은 점퍼 차림이었죠. 민지 양, 메리 크리스마스? 할아버지가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민지가 상자를 열자 손수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런 걸 왜?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울 때 쓰라고. 근데 민지 양,
정말 10병을 팔아야 해요? 할아버지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네, 안 그러면 해고해요. 어머니 치료비를 못 구하면. 민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죠. 민지 양이 왜 이 일을 하는지, 얼마나 절박한지 다 알아요. 나도 아내가 아플 때 그랬으니까. 하지만 민지 양 같은 착한 사람이 이런 곳에서 상처받는 건 보고 싶지 않아요. 그때 유리가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 상거지 할아버지가 신입한테 설교하시네. 할아버지가 뭘 아시겠어요. 돈도 없으면서 다른 선배들도 가세했죠. 그러니까요. 차나 마시고 가실 분이 무슨 조언을. 할아버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그만 가볼게요. 민지 양 힘내요. 할아버지가 나가자 선배들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봤어? 역시 상거지는 상거지야. 민지 너도 이제 며칠 뒤면 여기서 쫓겨날 테니까 짐이나 싸도. 민지는 할아버지가 준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할아버지였지만 정말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처지인 것 같았죠. 12월 28일 마감 이틀 전이었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한 병도 팔지 못했죠. 병원에서는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님, 다음 달 치료비를 내지 못하시면 치료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날 밤 민지는 룸살롱 화장실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죠. 어머니를 살릴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울지 마요. 뒤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가 돌아보자 할아버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죠. 할아버지, 저 이제 끝났어요. 어머니를. 민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죠. 아직 이틀 남았잖아요. 포기하기엔 일러요. 내일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희망을 버리지 마요. 할아버지의 말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그저 할아버지가 위로해주는 것이라 생각했죠. 낡은 점퍼의 할아버지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12월 29일 마감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민지는 오후에 병원에 들렀죠.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민지를 불러 말했습니다. 따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다음 달까지 치료를 시작하지 못하면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이에요. 민지는 병실로 돌아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꼭 해낼게. 하지만 민지도 알고 있었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녁 8시 민지는 룸살롱에 출근했습니다. 실장이 비웃으며 말했죠. 아직도 왔어? 내일이면 끝인데 뭐하러? 그냥 오늘부터 안 나와도 돼. 하루라도 더 일하고 싶어요. 민지의 대답에 실장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래, 마지막까지 발악해봐. 어차피 내일 자정이면 넌 여기서 쫓겨날 테니까. 선배들도 가세했죠. 실장님, 내일은 새해 뽑으세요. 이런 무능한 애 때문에 우리 가게 이미지만 나빠져요. 민지는 탈의실에서 드레스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했죠. 화장은 서툴고 드레스는 어색했습니다. 정말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죠. 밤 10시 할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달리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오래되어 보이는 옷이었죠. 민지 양, 오늘 기분은 어때요? 할아버지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내일이면 해고해요. 어머니 치료비를. 제가 너무 무능해서. 민지는 눈물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지의 손을 잡았죠. 민지 양, 내가 물어볼 게 있어요.
민지 양은 왜 손님들한테 인기가 없다고 생각해요? 민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예쁘지도 않고 말도 잘 못하고.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죠. 민지 양은 이곳과 어울리지 않을 만큼 순수해서 그래요. 그게 민지 양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때 유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 할아버지가 위로라도 하시는 거예요? 내일이면 어차피 끝인데. 할아버지가 유리를 바라봤습니다. 아가씨는 민지 양과 달리 이곳에 잘 적응했네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은 것도 많겠죠. 유리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뭐라고요? 할아버지가 뭘 안다고. 3년 전 아가씨도 민지 양처럼 순수했어요. 부모님 빚 때문에 여기서 일하기 시작했죠.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할아버지의 말에 유리가 움찔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유리가 당황했죠.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여기 오래 다녔으니까요. 많은 걸 봤어요. 밤 11시가 되자 실장이 소리쳤습니다. 자, 오늘 실적 정리한다. 민지, 넌 당연히 제로겠지? 민지가 고개를 끄덕이자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역시 무능한 건 끝까지 무능하네. 할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실장님, 잠깐만요. 뭐예요, 할아버지? 차나 마시고 가세요. 실장이 짜증스럽게 말했죠. 할아버지는 민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지 양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정말로 10병을 팔아야만 해요? 네. 그래야 어머니를. 민지가 울먹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쉬었죠. 알겠어요. 실장님, 나 오늘 주문 좀 할게요. 모두가 놀란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평소에 차만 마시던 할아버지가 주문을 한다니. 주문이요? 할아버지가? 실장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드실 건데요? 소주라도 한 병? 할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죠. 로열 살루트 38년산 10병 주세요. 룸살롱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로열 살루트 38년산은 한 병에 160만 원, 10병이면 1600만 원이었죠. 뭐라고요? 실장이 귀를 의심하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장난하시는 거죠? 유리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어머나 상거지 할아버지가 드디어 정신이 나가셨네. 1600만 원이 얼마인지나 아세요? 다른 선배들도 가세했죠. 할아버지, 그런 허세 부리지 마세요. 창피하기만 하니까. 민지가 할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저를 위해 이러실 필요 없어요. 제가 무능해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실장을 바라봤습니다. 10병 주문한다고 했습니다. 민지 양 실적으로 올려주세요. 실장이 코웃음을 쳤죠. 할아버지,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1600만 원을 그냥 달라고 하면 주는 곳이 아니에요. 돈부터 보여주세요. 그래요. 돈부터 봐야겠네요. 할아버지가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모두가 비웃으며 지켜봤죠. 낡은 정장의 할아버지가 무엇을 꺼낼 수 있겠습니까? 기껏해야 구겨진 10,000원짜리 몇 장이겠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꺼낸 것은 검은색 카드였습니다. 그것도 아무 카드가 아니었죠. 다이아몬드가 박힌 블랙카드, 한국에 10장도 발급되지 않았다는 그 카드였습니다. 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설마, 결제해 주세요. 1600만 원. 할아버지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실장이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받아 확인했죠. 카드에는 HANSUNG GROUPCHAIRMAN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성그룹? 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성그룹은 한국 재계 서열 3위, 자산 200조가 넘는 대기업이었죠.
유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한성그룹 회장님?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는 김현준이라고 합니다. 언론 노출을 싫어해서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죠. 실장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있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모두 허리를 구부렸죠. 특히 유리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김현준 회장이 실장을 바라봤습니다. 일어나세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 밖에 알리지 마세요. 나는 조용히 다니는 걸 좋아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실장이 급하게 일어났죠. 회장이 민지를 돌아봤습니다. 민지는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죠. 민지 양 놀랐죠? 미안해요. 더 일찍 밝혔어야 했는데. 할아버지가, 아니, 회장님이. 민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부드럽게 웃었죠. 그냥 할아버지라고 불러요. 나는 민지 양이 편하게 대해줘서 좋았어요. 3년 전 아내가 죽고 나서 우울증이 심했는데 이곳에 가끔 와서 사람 구경을 했죠. 그런데 모두가 내 옷차림만 보고 무시했어요. 오직 민지 양만 진심으로 대해줬죠. 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 1,600만 원을 결제하시겠습니까? 당연하죠. 민지 양 실적으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회장이 유리를 가리켰습니다. 이 직원은 오늘부로 해고하세요. 해고요? 유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김현준 회장이 차갑게 말했죠. 동료를 괴롭히고 약자를 무시하는 사람은 우리 그룹에서도 원하지 않는 인재입니다. 실장님, 당장 처리하세요.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리야, 너 오늘까지야. 내일부터 나오지 마. 유리가 울먹이며 민지를 노려봤지만 이미 상황은 끝났죠. 다른 선배들도 벌벌 떨며 민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지야, 미안해.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회장이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지 양한테 특별 보너스로 800만 원 더 지급하세요. 그동안 고생한 값입니다. 800만 원이요? 민지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많아요. 회장이 민지의 어깨를 두드렸죠. 어머니 치료비가 한 달에 80만 원이라고 했죠? 10달치예요. 그 정도는 받아야 마음 편히 치료받을 수 있을 거예요.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감사는 필요 없어요. 회장이 말했죠. 나도 아내가 암으로 고생할 때 그 심정을 알거든요. 돈이 있어도 살리지 못했지만 민지 양 어머니는 꼭 완치되길 바라요. 실장이 직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뭐해? 빨리 최고급 룸으로 안내해드려. 그리고 로열 살루트 38년산 10병 가져와. 회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룸은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서 민지 양과 차나 한 잔 더 마시고 갈게요. 술은 포장해서 민지 양 실적으로만 올려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이 연신 고개를 숙였죠. 회장이 민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민지 양, 이제 어머니 치료에만 전념하세요. 그리고 학교도 다시 다니고요. 회장님, 정말 제가 이렇게 받아도 되는 건가요? 민지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회장이 미소 지었죠. 민지 양이 나한테 준 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진심이라는 거죠. 3년 동안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민지 양 덕분에 다시 사람의 온기를 느꼈어요. 그때 실장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결제 완료했습니다.
민지 실적으로 올렸고 보너스도 준비했습니다. 회장이 일어나며 말했죠. 민지 양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그룹 장학재단이 있어요. 어려운 환경의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 민지 양도 지원받으면 좋겠어요.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를 지원할게요. 민지가 놀라서 입을 벌렸습니다. 그런 것까지. 회장님, 너무 과분해요. 과분한 게 아니에요. 민지 양 같은 사람이 공부를 계속해야 세상이 더 따뜻해져요. 그리고 회장이 명함을 건넸죠. 여기로 연락하세요. 내 직속 비서 번호예요. 어머니 치료하다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고요. 민지는 명함을 받으며 깊이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회장이 문을 나서며 돌아봤죠. 민지 양, 앞으로는 이런 곳에서 일하지 마세요. 민지 양은 더 좋은 곳에서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사람이에요. 회장이 나간 후 룸살롱은 벌집을 쑤신 듯 난리가 났습니다. 모두가 민지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죠. 실장이 민지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민지야, 여기 보너스 800만 원이야. 그리고 그동안 미안했어. 다음 날 아침 민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봉투가 들려 있었죠. 의사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치료비 준비했어요. 10달치 한 번에 내겠습니다.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민지를 봤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럼 오늘부터 바로 치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민지는 어머니 병실로 뛰어갔죠. 엄마, 치료받을 수 있어요. 이제 다 나을 거예요. 어머니가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민지야, 대체 무슨 일이니? 돈을 어떻게 해?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어요. 도서관 야간 아르바이트 급여를 미리 받았어요. 민지는 거짓말을 했지만 어머니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죠. 그날 오후 민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현준 회장의 비서였죠. 민지님, 회장님께서 어머님 병원에 특별 의료진을 배치하셨습니다. 한성그룹 의료재단 최고 전문의들이 치료를 돕게 될 겁니다. 민지는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민지는 회장을 만나기 위해 한성그룹 본사를 찾았습니다. 거대한 빌딩 앞에서 민지는 긴장했죠. 하지만 회장실에서 만난 김현준 회장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민지 양, 어머니는 좀 어떠세요? 회장이 물었습니다. 치료를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희망적이라고 하셨어요. 다 회장님 덕분이에요. 민지가 고개를 숙였죠. 회장이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민지 양, 내가 도와준 건 그저 돈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민지 양의 효심이죠.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재단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는 건데 민지 양이 멘토로 참여해줬으면 좋겠어요. 민지 양의 경험이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민지는 흔쾌히 답했죠. 네, 꼭 하고 싶어요.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놀랍게 호전되었죠. 표적 항암제가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고 종양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대학에 복학했고 한성그룹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학업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지는 강남역을 지나가다가 더 팰리스 간판을 봤습니다. 그곳에서 일했던 악몽 같은 시간들이 떠올랐죠.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곳에서 김현준 회장을 만났기 때문이죠. 민지는 회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회장님, 오늘 어머니가 퇴원하세요. 완치 판정을 받으셨어요. 곧 답장이 왔죠. 축하해요, 민지 양. 정말 다행이네요. 오늘 저녁 어머니와 함께 식사하는 게 어때요? 축하해드리고 싶어요. 그날 저녁 고급 레스토랑에서 민지와 어머니, 그리고 김현준 회장이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회장에게 연신 감사 인사를 했죠. 회장님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회장이 웃으며 말했죠.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보답이에요. 그리고 민지 양이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걸 지켜봐 주세요. 식사를 하며 회장이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민지 양 졸업하면 우리 그룹에서 일해보는 게 어때요? 물론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들어와야겠지만. 민지가 눈을 빛냈죠. 정말이요? 열심히 공부해서 꼭 합격할게요. 2년이 흘렀습니다. 2026년 봄 민지는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죠. 졸업식장에는 완전히 건강해진 어머니와 김현준 회장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은 이제 민지에게 할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죠. 민지야, 정말 자랑스럽다.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회장이 미소 지었죠. 민지 양 약속대로 우리 그룹 공채에 도전하겠죠? 네, 이미 원서 냈어요. 민지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한 달 후, 민지는 한성그룹 최종 면접장에 있었습니다. 면접관이 물었죠. 가장 어려웠던 순간과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말해보세요. 민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암으로 쓰러졌을 때였습니다.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정말 힘든 일도 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배웠습니다.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것을요. 제가 진심으로 대했던 한 분이 저와 어머니의 인생을 바꿔주셨거든요.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지의 진정성이 느껴졌죠. 결과 발표일 민지는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최우수 성적으로요. 민지는 곧바로 회장에게 전화했죠. 회장님, 합격했어요. 정정당당하게요. 민지의 목소리가 들떴습니다. 축하해요, 민지 양. 알고 있었어요. 내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수석 합격이라니 정말 대단해요. 회장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죠. 입사 첫날 민지는 신입사원 연수에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현준 회장이 직접 특강을 한다는 것이었죠. 강단에 선 회장은 신입사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룹이 원하는 인재는 스펙이 화려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심을 가진 사람이죠. 제가 3년 전에 만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타인에게 진심으로 대했어요. 그 진심이 결국 기적을 만들었죠. 민지는 회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회장이 살짝 윙크했죠. 다른 신입사원들은 누구의 이야기인지 몰랐지만 민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1년 후 민지는 한성그룹사회 공헌팀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을 돕는 일이었죠. 민지가 기획한 희망 멘토링 프로그램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어느 날 민지는 강남의 한 룸살롱 앞에서 울고 있는 젊은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민지는 다가가 물었죠. 무슨 일이에요? 도와드릴까요? 부모님이 아프신데 돈이 없어서. 여성이 울먹였습니다. 민지는 자신의 명함을 건넸죠. 한성그룹사회 공헌팀이에요.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내일 저희 사무실로 오세요. 도와드릴게요. 여성이 놀란 눈으로 민지를 봤습니다. 정말이요? 왜 저를? 민지가 미소 지었죠. 저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거든요. 이제는 제가 돌려줄 차례예요.
그날 저녁 민지는 김현준 회장과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물었죠. 민지 양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일도 보람 있고 어머니도 건강하시고요. 다 회장님 덕분이에요.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민지 양이 스스로 만든 기적이에요. 나는 그저 작은 도움을 준 것뿐이죠. 회장님,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왜 그렇게 오랫동안 정체를 숨기고 그 룸살롱에 다니셨어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회장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죠. 아내가 죽고 나서 세상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돈과 권력이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을 살릴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평범한 할아버지로 살아보고 싶었죠. 그런데 민지 양을 만나고 깨달았어요.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걸요. 민지가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도 저에게는 은인이자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네온 사인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제 민지에게 그 불빛들은 더 이상 절망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사람이 민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민지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다짐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더 많은 사람에게 돌려주겠다고.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것을, 그리고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요. 이것이 21살 민지가 경험한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희망, 그리고 한 사람의 진심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변화. 민지의 이야기는 오늘도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